다지마는 부유한 집 초등학생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 집은 원래부터 부자였다. 대저택에 가정부가 딸린 집에 살았는데 어머니와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다지마가 살았다. 할머니의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가정부 도미상을 고용했다. 도미상은 할머니를 돌봐드렸고 가정의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다지마의 어머니는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젊어서부터 할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어서 그렇다고 했다. 어머니는 친정 식구들과 통화할 때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다지마는 들었다. 다지마의 할머니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할머니 방에 거의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 다지마는 가끔씩 할머니 방에 들러 이것저것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다지마에게 100엔씩 주셨다. 다지마는 그 돈으로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구라무치를 따라 어느 집에 찾아갔다. 그 집은 외딴 곳에 떨어진 관리가 안 된 집이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남자와 오목을 두러 가는 것이었다. 그 남자와 오목을 두어 이기면 1000엔이라는 거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졌을 때는 100엔씩 돈이 뜯겼다. 다지마는 그 남자와 오목을 두러 갔다가 몇백 엔씩 잃곤 했지만 돈을 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때는 그게 속임수였다는 것을 다지마는 몰랐다. 친구 구라모치가 일부러 자신을 그곳에 데려가서 돈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다. 다지마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 할머니에게 얘기를 해드리며 용돈을 타러 들어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다지마는 처음으로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다. 이불을 들춰보니 할머니 손에는 지갑이 쥐어져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할머니의 손에서 지갑을 빼냈다. 열어보니 10,000엔 가까이가 들어있었고 다지마는 그 지갑을 훔쳐서 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의 죽음이 발견되었다. 찾아온 의사는 할머니의 사인이 노환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샌가 동네에는 다지마의 할머니가 다지마의 어머니에게 독살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았으나 결국은 찾지 못했다. 다지마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아버지의 치과에는 손님이 줄었다. 어느 날 집으로 저주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편지를 받은 후 얼마 동안 안에 그 편지에 적힌 사람들과 자신이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한 명 추가한 뒤에 죽일 쌀이라는 한자를 적은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편지였다. 다지마는 그 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편지를 보내야 하나 걱정했지만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곧 잊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 자신에게 또 그 저주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에 적힌 사람들 명단 제일 밑에 다지마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았다. 하지만 한자 마지막 글자가 약간 틀려 있었다. 그 저주의 편지는 하루에 몇 통씩 왔고 총 23통이 왔다. 누군가 그 저주의 편지를 받고 마지막으로 추가할 사람 명단에 다지마의 이름과 주소를 넣은 뒤 발송한 것이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다지마의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졌고 마침내 이혼했다. 그리고 다지마의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았다. 그러다가 집에 어떤 여자를 데려왔는데 술집 호스티스였고 이름은 시마코였다. 다지마의 아버지는 시마코에게 돈을 펑펑 써댔고 시마코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시마코는 사귀는 남자가 있었다. 아버지의 씀씀이는 계속되었고 치과병원의 손님은 점점 더 줄었다. 아버지는 밤마다 시마코가 일하는 술집에 찾아갔고 비싼 술만 마셔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괴한에게 습격당했는데 범인은 시마코의 남자친구였다.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몽키 스패너를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아버지는 오른손을 잘 쓸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치과 진료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는 병원 건물과 가족들의 집인 대저택을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근처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지어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었다. 다지마는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다지마가 전학을 가는 날 같은 반 그부들은 다지마에게 롤링페이퍼를 만들어 주었다. 학생들은 그 롤링페이퍼의 전학가는 다지마에게 행운을 비는 글들을 적었고 구라모치가 적은 것도 있었다. 그런데 구라모치가 다지마에게 쓴 다지마의 이름의 한자가 한 글자 틀려 있었다. 다지마가 받은 저주의 편지에 쓰여진 다지마의 이름의 한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틀려 있었다. 다지마는 그 저주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구라무치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전학간 학교에서 다짐하는 괴롭힘을 당했다. 가토라는 애의 무리들이었다.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그부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기도 했다. 아버지의 병원 건물이 팔리고 짐 정리를 하러 갔을 때 다지마도 따라갔다. 병원 건물은 짐이 거의 다 빠져 있었는데 다지마는 거기서 병에 든 약통을 발견한다. 그것은 승홍이라는 독약이었다. 다지마는 거기서 그 독약 병을 챙겨서 나왔다. 그리고 구라무치를 독살할 계획을 세운다. 구라무치 집은 두부가게를 하고 있었고 구라무치는 저녁에 일정 시간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근처의 허름한 외딴 집으로 항상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집은 구라무치에게 이끌려 오목을 하러 갔다가 항상 그 남자에게 몇백엔씩 돈을 잃었던 그 집이었다. 다음 날 다짐하는 붕어빵 2개를 사서 하나에는 속에 그 승홍이라는 독약을 주입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다. 구라무치는 오랜만에 본 다지마를 반가워했고 다지마는 기회를 봐서 구라무치에게 그 독약이 든 붕어빵을 건넬 계획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다지마의 전학간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가토라는 애의 얘기가 나왔고 구라무치는 그런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지마는 구라무치에게 주려고 했던 독이 든 붕어빵을 숨기고 독이 안 들어있는 다른 붕어빵을 건넨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 가토 일행을 만난다. 가토 무리들은 다지마를 보고 또 시비를 걸고 때렸다. 그리고 다지마가 들고 있던 붕어빵 봉투를 빼앗는다. 그것이 뭐냐고 가토는 물었고 다지마는 너를 독살하기 위해 독약이 든 붕어빵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가토 무리는 화가 나서 다지마를 때렸지만 실제로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자기들이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다지마는 그 붕어빵을 가토에게 건넸고 자신은 독약이 더 있으니 가토의 도시락에 그것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날 가토 무리들은 더 이상 다지마를 괴롭히지 않았다. 가토 무리는 그 붕어빵을 길고양이에게 먹여보았기 때문이다. 다지마는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고 대저택을 판 후 임대 아파트에 살았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되어 아파트 관리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치과 의사를 할 수 없었고 술독에 빠져 지냈으며 시마코라는 여자의 가게에 매일 드나들었다. 비싼 술과 시마코를 위한 집과 세간살이들을 마련하느라 돈을 많이 썼다. 다달이 갚아야 하는 대출금도 있었으나 통장의 잔고는 점점 비어갔다. 다짐하는 고등학생이 되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탓에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거기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요코를 알게 되었는데 근처 상업여고의 학생이었다. 요코와 친하게 지내는 듯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수영장에 구라무치가 찾아온다. 구라무치는 언변이 뛰어났다. 일이 끝나고 구라무치는 다 같이 차라도 한잔하자고 요코와 다지마를 불러냈고 그날 이후부터 다짐하는 요코가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것을 느꼈다. 요코는 자신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고 다지마가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요코에게 주려고 샀던 선물도 거절했다. 요코는 구라무치와 사귀고 있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어느 여고생의 자살 기사를 읽는다. 다지마는 요코가 학교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요코가 임신한 상태라는 것도 들었다. 요코는 죽기 전에 아이를 낙태하고자 몹시 격한 운동을 했다고 들었다. 다지마는 구라무치에게 요코를 임신시켰냐고 물었고 구라무치는 요코가 먼저 유혹해서 그랬다고 말한다. 요코는 죽기 전에 남자에게 배신당해서 자살했다고 생각했지만 구라무치의 말로는 아이의 아빠는 자신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원래 문란한 여자였다고 했다. 다지마는 아버지가 매일 거금에 돈을 써대며 시마코를 만났고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회사에서 찾아오는 것을 보고 시마코의 집으로 찾아간다. 아버지는 전날 집에서 식칼을 숫돌에 갈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날 집에 식칼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다. 시마코의 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있었고 시마코는 없었다. 그 집에는 아버지가 사준 가구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마코는 도망친 것이었다. 다짐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착실하게 공장 생활을 해나가던 중 구라무치에게서 연락이 온다. 구라무치는 좋은 일거리가 있다고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다지마는 더 이상 구라무치에게 당하고 살기 싫어서 거절했다. 다지마가 취직한 공장에서 다지마를 괴롭히는 후지타라는 선배가 있었다.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는데
후지타는 다지마가 포장 중인 제품에 불량품을 일부러 넣어서 다지마를 징계를 먹게 만들곤 했다. 구라무치는 다지마에게 주말만이라도 나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제안했고 다지마는 주말에 한번 찾아가 보았다. 싸구려 보석을 비싼 값으로 팔아치우는 다단계 회사였다. 입회비를 내고 먼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 가입한 사람의 입회비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보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보석을 고객에게 파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고 팔리지 않아도 보석상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수법이었다. 구라무치가 다지마에게 요구한 것은 그 회사의 설명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다지마는 거기서 자신을 괴롭히던 직장 선배 후지타를 발견한다. 후지타는 최근에 여자친구와의 결혼 문제로 돈이 필요했고 부업으로 할 그 일의 설명회를 들으려고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후지타는 설명회를 듣고서도 좀 미심쩍어했지만 먼저 가입한 회원일수록 나중에 가입한 회원보다 유리하다는 말에 흔들렸다. 다지마는 후지타를 보았고 후지타도 다지마를 보았다. 다지마는 보란 듯이 후지타 앞에서 회원 가입을 하는 척했고 후지타는 다지마에게 지기 싫어서 자신도 얼른 회원 가입을 해버린다 하지만 다지마는 후지타를 가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를 도발한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후지타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 보석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다지마에게 직장 사람들은 자기 것이니 다지마에게 건들지 말라고 했다. 직장에서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후지타는 다지마 또한 그 부업에 가입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말이 새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구라무치가 다지마에게 지금 그 다단계 회사는 곧 도산할 것이라고 귀뜸해줬다. 윗사람들은 모두 돈을 들고 튀었다고 했다. 얼마 후 그 회사의 도산 소식이 뉴스에 떴고 후지타는 큰 돈을 잃은 것과 동시에 직장 동료들을 꼬셔서 그 다단계에 빠뜨린 것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 게다가 회사에서 후지타가 부업을 했다는 것이 발각되었고 후지타는 회사에서 잘리게 된다. 그리고 결혼도 파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지마도 회사 상사에게 불려갔으나 다지마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 탈이 없었다. 다지마는 그날도 일이 끝나고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으나 기숙사 근처에서 숨어있던 후지타에게 습격을 받는다. 후지타가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을 뻔하였으나 근처에서 동료가 그것을 발견하고 후지타는 도망간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회사에서는 다지마가 후지타에게 습격을 받은 것을 빌미로 다지마를 해고한다. 다행히 다지마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갈 곳이 막막했는데 그때 구라무치가 연락해온다. 구라무치는 자신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동서상사라는 회사를 얘기한다. 금을 팔고 있는 회사인데 동서상사는 동서라는 큰 대기업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지마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한다. 다지마는 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라무치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고 그 일을 하기로 한다. 하지만 동서상사는 금을 팔았지만 금을 고객에게 내어주지 않았다. 단지 금을 산 영수증과 함께 다달이 이자만 내어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금을 팔기 위해 영업을 다니는 곳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다지마는 구라무치와 함께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 노령연금이 적게 나온다고 속였고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을 사두는 게 더 이익이라고 현혹한다. 자식들과 연락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물색했고 가와모토라는 노인 여성을 찾았다. 여러 번 방문하여 그 노인의 호감을 얻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에게 금을 300만 엔어치 팔아치웠다. 노인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 외로워했고 간간히 그들을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던 구라무치와 다지마에게 넘어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 마키바라는 노인 남성의 집에 찾아간 그 둘은 역시 300만 엔어치의 금을 팔았다. 하지만 실제 금은 주지 않았고 구매 영수증만 줄 뿐이었다. 하지만 마키바의 옆집에 사는 유키코라는 젊은 여성이 이를 의심한다. 유키코는 아주 미인이었고 다지마는 그녀에게 설레어했다. 다지마는 이 사기 행각의 환멸을 느끼고 구라무치에게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구라무치의 집에서 자기 짐을 뺏고 다지마는 어느 가구회사에 취직했다. 동서 상사도 얼마지 않아 곧 도산했다. 구라무치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다지마에게 경찰이 연락이 왔다. 그 전에 동서상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조사하는 중이었다. 다지마는 거기를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고 사실대로 경찰에게 말했지만 경찰은 다지마가 동서상사에 아직 서류상으로는 퇴사가 안 되었다고 말하고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다지마의 이름으로 또 다른 노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이 많다고 했다. 경찰에 보여준 서류에는 다지마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물론 그 도장은 위조된 것이었다. 다지마는 자신을 사칭해 더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했다. 다지마는 가구점에서 일하던 중 동서상사 때 자주 방문했던 가와모토 할머니 집을 들른다. 구라모치와 함께 사기를 친 죄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없었고 그의 아들이 집에서 나왔으며 아들은 가와모토 할머니가 목매달아 자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가 거액의 돈을 동서상사에게 사기당했고 그 액수는 300만 엔이 훌쩍 넘었다. 다지마와 구라모치가 그 할머니에게 뜯은 돈은 300만 엔이었으니 그 후에 구라무치는 여러 번 더 가와모토 할머니의 돈을 뜯은 것이었다. 다지마는 구라무치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리고 가와모토 할머니의 자살 소식을 알리기 위해 구라무치를 불렀다. 구라무치는 유키코와 함께 나왔고 그 둘은 애인 사이였다. 마키바 할아버지에게 돈을 뜯을 때 수상하게 여겼던 그 유키코가 구라무치와 함께 사귀고 있었던 것이다. 유키코는 구라무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옆집의 마키바 할아버지의 사기당한 300만 엔을 돌려주었다고 했다. 동서상사가 도산하여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구라무치가 열심히 싸워 300만 엔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유키코는 말했지만 다지마는 그 돈은 가와모토 할머니에게서 더 뜯어낸 돈으로 갚은 것임을 알았다. 다지마는 가구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가구 판매점 영업사원이 되었다. 구라무치는 그 즈음 다지마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지금은 주식투자회사를 차렸다고 했다. 구라무치는 다지마가 일하는 가구 판매점에 찾아와 가구와 여러 제품들을 포함해 300만 엔어치를 구매했다. 곧 유키코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지마는 구라무치의 결혼 후 구라무치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찾아간다. 유키코는 정성 들여 음식을 준비했고 잠시 후 어느 여성이 방문했다. 그녀는 유키코의 고등학교 친구였다고 했고 이름은 미하루였다. 다지마는 점점 미하루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녀의 씀씀이는 해펐다. 구라무치는 틈틈이 전화해 다지마에게 미하루는 좋지 않은 여자이니 미하루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그때마다 다지마는 구라무치에게 오기가 발동했다. 맨날 구라무치에게 당하기만 살아온 다지마는 구라무치의 말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복수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지마는 미하루와 결혼을 서둘렀다. 하지만 그것도 구라무치의 계략이었다. 구라무치는 그런 다지마의 심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척 하는 것이었다. 미하루는 다지마와 결혼한 후 씀씀이가 더 해퍼졌다. 다달이 카드값이 불어나더니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다. 다지마가 그것을 추궁할 때마다 미하루는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어느 날 다지마의 직장인 가구 판매점에 리에코라는 30대 여성이 방문한다. 다지마를 지명해서 가구를 둘러보았고 집에 들릴 가구를 선택해 달라는 핑계로 리에코는 다지마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다지마는 그녀의 집에 방문했고 리에코가 권하는 술을 마셨다. 나중에는 과음한 나머지 리에코와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그날 이후부터 미하루가 이상해졌고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 어떻게 알았는지 미하루는 다지마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한다. 다지마는 실토했고 미하루의 성화에 무시겨 반성문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 불륜을 실토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이었다. 미하루는 얼마 후 다지마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핑계로 계속 돈을 물쓰듯 했고 나중에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릴 정도였다. 다지마는 결국 미하루와 이혼을 결심했고 구라무치와 유키코는 다지마를 찾아온다. 구라무치는 다지마에게 사정이 참 딱하다고 하면서 위로하는 척했다. 다지마는 미하루와 이혼했으나 자신이 썼던 불륜 반성문 때문에 이혼은 다지마에게 불리하게 성사되었고 모든 미하루의 빚은 다지마가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다지마는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당장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협박했다. 생명보험이 가입 후 1년 뒤에는 다지마가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그 사채업자들은 말했다. 어느 날 구라무치가 다지마에게 찾아와 돈봉투를 건넨다. 그 사채 빚인 200만 엔을 갚으라고 구라무치가 준 돈봉투였다. 그리고 이자는 필요 없고 시간이 되면 천천히 갚으라고 다지마에게 말한다. 다지마는 다행히 급한 불은 껐다. 그 대신 구라무치가 세운 그 주식 투자 회사에 이사로 등록되어 일하게 되었다. 직책은 자금관리 담당이었으나 구라무치는 다지마에게 돈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구라무치 회사에는 몇십 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 젊은 사람이거나 아르바이트였다. 그들은 주식 투자 정보를 고객들에게 팔았고 회원으로 유치하면 그들에게 일정 부분 수당을 주었다. 그리고 고객이 맡긴 돈을 직접 주식 투자하기도 했고 매달 신규 가입하는 회원들은 늘어났고 고객이 맡긴 돈도 늘어났다. 하지만 한 번 고객에게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질질 끌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지마는 또다시 사기라는 것을 직감하였고 어느 날 주식시장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미 구라무치는 행방을 감추었고 경찰은 자금 담당이었던 다지마를 찾아와 추궁한다. 구라무치의 아내 유키코는 남편이 행방불명되었다고 알려왔고 다지마는 어느 날 자신이 이혼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 리에코라는 여성의 소재를 우연히 알게 된다. 리에코의 집을 미행해 찾아간 다지마는 그녀의 집 우편함에서 자신의 전처였던 미하루의 편지를 보았고 리에코와 미하루가 알던 사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다지마는 미하루를 찾아갔고 그 사실을 추궁했으나 미하루는 발뺌했고 다지마는 미하루의 목을 조른다. 미하루는 결국 모두 다 실토했고 구라무치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하루는 예전에 구라무치와 사귀었다는 것을 그때 미하루에게 들었고 다지마는 구라무치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구라무치는 도망자 신세 중에 다지마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했고 다지마에게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한다. 다지마는 칼을 숨겨가지고 그 장소에 나갔고 구라무치는 다지마에게 돈봉투 2개를 건넨다. 하나는 구라무치의 아내 유키코에게 줄 돈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다지마에게 준다는 돈봉투였다. 둘 다 거금이었다. 그리고 구라무치는 계산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는데 그때 다지마는 구라무치를 쫓아서 뛰어간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구라무치를 찌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남자가 튀어나와서 먼저 구라무치를 찌른다. 그리고 도주한다. 구라무치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진짜 범인은 도망쳤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에서 다지마의 칼에는 아무런 피도 묻어있지 않았고 얼마 후 진범이 체포되면서 다지마는 풀려난다. 구라무치는 칼을 맞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구라무치의 아내 유키코가 병실을 지켰고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지마는 그 병문안을 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를 발견한다. 그 남자는 다지마가 어릴 적 구라무치에게 속아 오목을 두면서 돈을 뜯겼던 그 남자였다. 다지마는 그 남자를 쫓아가 찻집에 가서 그 남자의 얘기를 들었다. 구라무치가 남을 속여서 돈을 뜯는 수법은 사쿠라라는 그 남자에게서 배운 것들이었다. 어느 날 다지마는 그 사쿠라에게서 받은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고 그를 만나기 위해 그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들어왔고 그 여자는 20년 전 자기 집에서 가정부를 하면서 할머니를 돌봐주었던 도미상이었다. 도미상은 그 사쿠라라는 남자와 20년 넘게 사귀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도미상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녀에게서 20년 전의 비밀을 듣는다.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지마의 어머니는 도미상이 다지마의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빌미로 도미상에게 할머니의 밥에 독약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도미상은 할머니의 밥에 독약을 넣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남자친구였던 사쿠라의 귀에 들어갔고 구라무치는 그 얘기를 사쿠라에게 들었다. 다지마의 어머니가 할머니를 독살했다는 소문의 근원지는 그 후 구라무치였던 것이다.